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에 거주하신 구독자님들은 잘 모르실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한국 남자가 일본의 한인타운 근처에서 거주하면서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이야기도 제 주변 지인의 이야기를 토대로 큰 부분 각색하여 만든 소설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교를 일월문학과로 졸업하고 취업이 되지 않아 수원에 있는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33살 서준씨. 노력은 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고 싶은 서준씨는 최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사업으로 부자가 된 20대 사장님의 이야기를 우연히 유튜브에서 보게 됐는데요. 유튜브 영상 하나만을 보고 부모님께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한다며 3천만 원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관리라는 건 해본 적이 없는 서준씨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중국의 알리와 테무의 한국 진출로 인해 서준씨의 스마트 스토어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재고를 업자에게 처분하니 1천만 원도 남지 않은 서준씨.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분석과 반성은 없이 알리와 테무 탓을 하며 2천만 원이면 싸고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는 서준씨인데요. 3천만 원을 부모님께 빌렸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부모님 돈이 결국 내 돈이지 뭐 하고 정신 나간 생각을 해버리는 서준씨입니다. 사업과는 별개로 33살임에도 불구하고 성욕이 넘치는 서준씨는 언제나 불금을 참지 못하는데요. 금요일 저녁 친구들을 수원의 인계동으로 불러내어 헌팅을 하러 갑니다. 한껏 꾸민 서준씨와 친구들이지만 콧대 높은 한국 여자분들은 서준씨와 친구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네요. 술집을 수도 없이 많이 바꿔가며 헌팅을 시도하지만 결국 여자분들과 단 한 번도 매칭이 되지 못한 채 폐잔병이 된 서준씨와 친구들입니다. 그렇게 토요일 새벽 5시가 되어 순댓국집에 모인 서준씨와 친구들인데요. 인생 뭐 같다며 열변하는 서준씨에게 술을 따라주는 친구들을 보며 서준씨는 문득 친구들은 요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서준씨의 친구들 중 한 친구는 7년 전부터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매일 야근 때문에 힘들다며 그만두고 싶다고 했지만 결국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해서 올해 과장이 되었다고 했고, 한 친구는 제조업을 하시는 부모님 가업을 잇는다고 했는데 대학에서 배운 일본어를 활용해서 최근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상품을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과 7년 전 대학을 졸업할 때는 남자가 자기 힘으로 사업을 해야지 하고 친구들을 바보 취급했던 서준씨이지만 친구들과 현재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니 침울해진 서준씨입니다. 그렇게 집에 가는 첫 차를 타고 유튜브를 보는 서준씨인데요. 우연히 알고리즘에 뜬 나유타의 일본 생활 유튜브를 보니 일본은 취업도 잘 되고 자영업의 비율이 낮아서 사업도 도전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서준씨는 이 영상 단 하나만을 보고 일본은 한국 남자에게 기회의 땅이라고 착각해버리게 됩니다. 일본에 가서 사업도 성공시키고 일본 여자랑 결혼하면 오늘 만난 친구들의 콧대를 누를 수 있겠지 하며 일본 생활에 대해서 희망과 환상을 갖게 되는데요. 워킹홀리데이는 신청할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도쿄의 어학원에 등록하여 1년짜리 유학비자를 받고 일본에 유학을 오게 되는 서준씨. 그렇게 일본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어학원 비용을 지불하고 나니 남은 돈은 20만엔 안쪽. 이 돈으로는 월세집을 구할 수 없기에 한인타운 근처에 있는 쉐어하우스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도 일어일문학과를 졸업했기에 일본어 능력시험 N1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서준씨네요. 어학원을 다니면서 취직을 하기 위해 일본의 구직 사이트를 등록하여 수많은 기업에 응모를 하는데요. 유튜브에서 나유타님은 일본에서 취업이 잘 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서류 전형에서 번번이 떨어지는 서준씨. 이런, 알고 보니 서준씨는 일본에서 이름 있는 대기업에만 서류를 넣고 있군요. 아무리 일본이 취업이 잘 된다고 해도 대학을 졸업하고 7년간 아무 경력도 없고 게다가 외국인이 서준씨의 서류를 파쇄기에 넣지 않을 기업은 없겠죠. 기본적으로 일본 취업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은 취업 세미나나 취업 박람회 등을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기업의 인사과 직원들과 안면을 트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준씨의 성욕은 아직 팔팔한 고등학생 수준이기에 이런 일본 취업 관련 이벤트를 참가하기보다는 언어 교환 어플과 만남 어플 등을 등록하여 일본 여자들과 연락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도 외모가 아주 나쁘지 않고 특히 일본에 살고 있다는 이점이 있는 서준씨는 어플을 통해 라인 연락처를 교환하는 여자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그렇게 취업은 뒷전이 되고 한국에서 배워온 스윗함을 장착한 한국 남자 서준씨는 한국의 이케맨 아이돌을 좋아하거나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하거나 조금은 한국 남자의 환상이 있는 순진한 일본 여자들과 쉽게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서준씨가 일본 여자들과 쉽게 관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일본 여자들을 만날 때마다 한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다가 접고 지금은 일본에 살면서 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개구라를 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서준씨의 말을 믿는 여자들도 문제가 있지만 가끔씩은 정말 순진하고 어린 일본 여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업보스택도 쌓아가게 됩니다. 그 와중 어느 한 일본 여성분께 임신을 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서준씨는 이 여성분의 나이와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아이가 생겼다는 말에 왠지 기쁜 마음이 드는 서준씨인데요. 이 여성분의 이름은 준코씨. 알고 보니 나이가 18살입니다. 현재 간호대학 대학생으로 간호사의 꿈이 있는 순진한 학생으로 고등학생 때 본 한국 드라마 미나미 시네요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동경이 생겨 혼자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로 대화도 주고받는 한국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어서 언어교환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하게 됐는데요. 우연히 연락을 주고받게 된 한인타운 근처에 사는 한국 남자 서준씨와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첫 만남이었지만
했지만 앞으로도 일본에 살면서 사업을 할 거고 준코 씨의 모든 걸 책임진다는 서준 씨의 달달한 거짓말에 속아 몸을 처음으로 허락하게 되고 그렇게 생긴 아이는 벌써 12주차가 되었네요. 서준 씨는 준코 씨에게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다며 결혼을 하자고 하는데요. 자기의 아이를 임신한 준코 씨를 책임지겠다는 마음보다는 이제 곧 갱신해야 하는 비자를 배우자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이 앞서는 정신분열을 일으키는 서준 씨입니다. 이제 막 여대생이 된 준코 씨에게는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지만 배 안에 자리 잡은 존재의 큰 모성애를 느끼며 어쩔 수 없이 서준 씨와의 결혼을 승낙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학 비자를 결혼 비자로 바꾸게 된 서준 씨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인데요. 현실은 가져온 돈도 다 떨어진 상태이고 마땅한 직장도 없는 상태이기에 준코 씨가 살고 있는 대학교 근처의 원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됩니다. 임신한 아내를 두고 제대로 된 회사에 취직 준비를 하는 것은 어렵기에 어쩔 수 없이 동네에 있는 야끼니쿠집에 알바로 일하게 되는데요. 임신한 와이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점장님은 서준 씨를 알바에서 직원으로 승진시켜줍니다. 하지만 한국어로 개벌은 남 못 준다는 말이 있죠. 아이를 가진 몸이기에 불편해서 거의 집에만 있는 준코 씨 몰래 만남 어플로 수많은 여자들과 솔로인 척 연락하며 결혼 전처럼 질펀하게 즐기고 있는 서준 씨.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아이가 태어나고 서준 씨는 당분간 육아에 전념하는데요. 서준 씨는 자기와 똑 닮은 아기를 보며 부성애를 느낍니다. 이제는 아이를 위해 맘잡고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고 아주 잠깐 생각하는 서준 씨이지만 육아를 하면서도 만남 어플은 손에서 뗄 수 없는 서준 씨입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야끼니쿠 집에서 연휴를 받은 서준 씨는 준코 씨와 아이를 데리고 한인타운에 식사를 하러 가게 되는데요. 치킨집에서 맛있게 치킨을 먹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여자분께 뺨을 맞게 됩니다. 그렇게 뺨을 때리며 씩씩거리는 사람은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얼굴은 기억나는 한 일본 여자입니다. 이 일본 여자분은 서준 씨에게 서준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왜 연락이 안 되냐며 엉엉 울기 시작하는데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준코 씨.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서준 씨를 어플에서 알게 되어 만났고 한국에서 잘 나가는 사업가이며 일본에 사업을 하러 왔다면서 첫눈에 반했다고 당신을 책임지겠다며 사귀기로 했다며 서준 씨의 아이를 임신해서 벌써 3달이나 되었다고 말하는 여자분. 처음으로 서준 씨의 핸드폰을 열어 만남 어플을 확인해보는 준코 씨인데요. 셀 수도 없이 많은 여자와 조금 전 화장실을 갔을 때도 연락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서준 씨는 준코 씨에게 설명할 시간을 달라고 빌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현실을 급작스럽게 마주한 준코 씨는 기절하게 됩니다.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경찰이 오는데요. 서준 씨에게 속은 여자분이 경찰을 불렀네요.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장시간 조사를 받고 풀려난 서준 씨. 집에 돌아가 보니 서준 씨의 짐이 맨션 복도에 널브러져 있네요. 집에서 쫓겨난 서준 씨는 갈 곳이 없기에 다시 한인타운의 쉐어하우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날 쉐어하우스로 서준 씨 이름으로 된 등기가 2통이 날라오는데요. 한 통은 알고 보니 준코 씨가 보낸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소장이네요. 준코 씨에게 위자료 300만엔 및 월 10만엔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아이에게 접근 금지에 대한 소장입니다. 나머지 한 통은 서준 씨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분이 보냈는데요. 뱃속에 자리 잡은 존재를 지울 수는 없다며 손해배상액 300만엔 및 월 10만엔의 양육비 지급 및 접근 금지에 대한 소장이네요. 이때 서준 씨의 마음은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도피성으로 일본에 와서 한국에서 온 잘나가는 사업가라는 가만히설로 수많은 순진한 일본 여자들을 꼬셔서 상처를 주었던 업보가 이렇게 한 번에 돌아온 걸 깨닫게 되는데요. 만나고 싶은 아이도 만나지 못하고 위자료 600만엔에 양육비 월 20만엔씩을 내면서 살아야 한다니 자신의 처지가 참으로 비참합니다. 하지만 서준 씨의 반성이 한순간인 것은 여러분들도 눈치채셨나요? 위자료를 갚으며 양육비를 내기 위해 야키니쿠 집 직원으로 일은 하고 있지만 가끔씩 서준 씨를 알아보는 일본 여자분들이 있어서 몇 번이나 다른 점포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 서준 씨. 만남 어플에서도 수많은 신고를 받았기에 서준 씨 이름으로는 이제 만남 어플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성욕은 남아있는 서준 씨이기에 쉬는 날이면 같이 클럽 가거나 술 드실 분 하고 실제 나이보다 어리게 나이를 속이면서 한인 커뮤니티에 글을 쓰며 서준 씨보다는 젊은 예비 서준 씨들을 이용하여 그들과 함께 한국에 관심이 있는 순진한 젊은 일본 여자들에게 헌팅을 하며 40이 넘은 지금까지도 시노쿠보에서 활동하고 있답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은 없다 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본 만화 베르세르크의 명대사인데요. 스스로의 노력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어 목적 없이 도망치기만 한다면 하나도 나아질 수 없다라는 교훈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서준 씨도 유튜브만 보고 일본에 가면 취직도 잘 되고 셀러리맨밖에 없는 일본에서 사업을 간단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결국 한국에서도 남탓만 하며 전혀 노력을 하지 않은 서준 씨이지만 남의 이야기만 듣고 일본에 가면 달라질 거라 착각을 해버린 결과입니다. 일본이 기본적으로 취직이 잘 된다는 것은 맞지만 정말 좋은 일자리는 스펙 좋은 일본인과 경쟁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일본이 한국만큼의 경쟁 사회는 아닐지 몰라도 일본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꾸준히 개발하며 성장해야 하는 것은 필수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행동에는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서준 씨는 자신이 성욕이 이끄는 쾌락만을 위해 간단히 거짓말을 하며 수많은 여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는데요.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준 업보들이 그대로 서준 씨에게 돌아와 앞으로는 만날 수도 없는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꾸준히 양육비를 줘야만 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크게 각색된 이야기지만 서준 씨 같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실제로 일본에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서준 씨의 인생을 교훈 삼아 남자의 책임감에 대한 내용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채널을 응원해주고 싶으시다면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마타네.